안녕하세요. 장기전으로 흘러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러나 점점 러시아의 패색이 짙어지는 가운데 외부의 압박은 물론 내부의 불만도 터져나와 푸틴 대통령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러시아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망명을 준비하고 있고 그 망명 장소로 북한이 유력하다는 보도였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선택한 이유와 함께 현재 러시아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염이 솟아오른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자는 화염이 솟구친 곳을 향해 머리를 감싸며 주저앉았죠. 최근 러시아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머리를 쥐어뜯던 남자는 알렉산드로 둑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사상적 스승으로 알려진 그의 딸 다리와 두 나가 탄 차량이 폭파되면서 두 기자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죠. 사고로 본 이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이 추측한 것은 두 기자를 암살하려고 한 이들이 뒤에서 획득한 일이라는 가설이었습니다. 실제로 길을 가던 차량이 갑작스럽게 폭발했다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누군가의 암살 공작이라는 사실이 명백했죠.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8월 22일 러시아 정치국원이자 망명인사인 밀리아 보노마레프는 우크라이나 TV 프로그램에 나와 두 거인의 딸 두기나를 암살한 단체는 반푸틴 러시아 단체인 공화민족군의 일원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번 암살은 사실 주기나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알렉산드로 주긴과 그의 딸 모두를 암살하기 위한 행보였으며 애널레이는 이 두 사람을 없앨 포격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곳입니다. 그는 이에 대한 증거로 애나 나이가 자신에게 접촉해 그의 텔레그램 채널인 노스 파르티잔의 선언문에 게재할 것을 요구한 것을 들었죠. 에럴레이의 요청을 받은 그는 암살의 자세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고 밝힌 것입니다. 실제로 NRA의 성명서는 이 단체의 상승 목적과 앞으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었는데요. 이 단체는 푸틴 정권에 반대하는 이들이 모인 곳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단체라는 사실을 명시했죠. 푸틴의 정권을 전복하고 파괴하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그들의 행동 원리를 요약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푸틴을 자신들의 손으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날 것을 암시했는데요. 이 성명 발표의 아버지인 두기는 물론이고 푸틴 대통령까지 일제히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러시아 우익 단체에서는 우크라이나 비밀 조직인 그림자 군대가 암살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러시아판 푸틴 세력의 지시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죠. 러시아 내에서 일어난 암살이나 폭발 사고는 대부분 러시아 정보국 요원이 벌이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완전히 교훈과 다른 일이었죠. 푸틴 세력을 향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러시아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한 푸틴 입장에서는 이번 사고로 자신의 장악력이 훼손된 것을 목도한 것입니다. 기나긴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내부 민심도 더 이상 푸틴을 지지하지 못할 만큼 위태롭다는 것을 반증한 것입니다. 실제로 장기전으로 진행되는 전쟁에서 러시아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다는 당초의 목표를 잃고 현재 분리 독립국으로 유지 중인 루한스크 도네츠크 공화국을 러시아 편으로 주는 것 외에는 특별히 영토를 늘리지도 못했습니다. 제렌스키 대통령은 암살의 우크라이나 지도부를 와해하겠다는 계획도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정보당국의 정보전으로 인해 제대로 암살단체를 파견하지 못하는 상황에 몰려 결국 우크라이나 반격의 불씨를 넘기는 추태마저 보여줬죠. 하게 미국과 함께 민주공산 진영을 양분했던 국가치고는 우크라이나 병합의 시원한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 상황도 최악 일로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공학 박사인 아벨 아관 페기아는 서방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42만 명의 빈곤층이 전쟁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고백했는데요. 그는 2013년에 겪게 될 경제 위기 상황은 최악의 러시아 경제 상황이었던 1958년 디폴트 때보다 2배나 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며 몇 년 동안 긴축 상황에서 버티는 것이 전부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기술 협력은 물론 상품 수출도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결국 러시아는 서서히 죽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비관한 것이죠. 푸틴도 이 사실을 최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시각각 좋지 않은 상황임을 인지한 그의 입에서 최근 놀라운 말이 나왔습니다. 바로 망명인데요. 푸틴은 러시아 주요 군사 관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장연설과 함께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을 경우 몸을 피할 것을 암시,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이들이 도망칠 것을 상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러시아의 굵직한 소식을 전하는 독립언론 제너라이스보이는 최근 러시아군 사상자가 수천 명 이상 늘어나 우크라이나에 효과적인 타격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푸틴이 인지했고, 우크라이나의 패배 시 모스크바를 탈출할 것을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너랄스브야는 현재 푸틴이 국가 분위기를 읽고 있으며 전쟁의 패배는 곧 그의 정치적 실각이자 존재 이유의 상실이라고 바라보고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도 앤소니 이글리스 버킹엄대 명예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가 중대한 패배로 향할 수 있다고 바라보고 푸틴은 긴급 탈취 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러 가지 B플랜이 존재하나 그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망명이라고 바라봤는데요. 아직까지 그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 국가 세력이 존재하기에 그들을 믿고 러시아에서 도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로 주긴의 딸 사망 소식은 이러한 결정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말을 흘리스 교수는 남겼죠. 내부와 외부의 지속적인 압박을 버티기에는 푸틴의 건강도 좋지 않다는 점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CIA 국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푸틴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바라봤지만 제너럴 SVR은 이와 반대되는 보도를 남겼는데요. 이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뿐 푸틴은 암으로 인한 심각한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푸틴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빈도가 늘고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대부분의 행사를 서서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진행하지 못할 만큼 푸틴이 쇠약하다고 분석한 것이죠. 제너럴 에이스 보얄은 건강 악화까지 겹치면서 푸틴의 머릿속에는 탈출이 가장 큰 과제로 자리 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디로 망명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라 할 수 있는데요. 현재 러시아와 친분을 쌓으며 서방 세계와의 대결까지 약속한 국가는 벨라루스, 미얀마, 베네수엘라, 시리아 등 소수의 국가밖에 없는 상황. 일부 전문가들은 바샤르 아라사드가 집권하고 있는 시리아가 푸틴의 망명 장소로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시리아 분쟁 시기에 러시아가 시리아 독재 정권을 도와준 이력이 있기에 시리아가 푸틴을 환영할 것이라는 예측이죠. 그러나 러시아 언론과 VR의 보도에 따르면 뜻밖의 장소로 망명 장소가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바로 북한이 논의 중인 장소였죠. 북한은 최근 러시아와 유례없을 정도로 밀착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초기 유엔 총회 투표에서 북한은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며 명확하게 자신의 노선을 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정권인 도네츠크, 루간스크 공화국의 수장을 북한이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그들을 인정하는 국가가 되기로 했죠. 러시아를 돕기 위해 북한군 10만 명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올 뿐만 아니라 무너진 러시아 사회의 건물 보수를 위해 북한 건설자들이 러시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까지 나오며 꾸준하게 북한과의 협력을 강조한 러시아의 현 기조를 생각해보면 푸틴의 북한 망명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론과 북한의 직접적인 도움 요청을 구한 것도 푸틴이 북한에 상당히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북한 러시아 공조에 미국이 지켜보고 있다는 말이 남기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북한으로 푸틴이 망명하는 것은 현 관계를 봤을 때 어려운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죠. 정치적 결정 외에도 향후 복권과 재기를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 역시 북한 망명에 힘을 실어줍니다. 시리아나 에리트레아, 벨라루스 등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침공이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핵이라는 위협 수단을 가지고 있고 상당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기에 설사 망명하더라도 덜 위험합니다. 중국에 의존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만 중국으로 넘어갈 경우 중국의 볼모로 푸틴이 전락할 수 있기에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 중국이 푸틴을 협상카드로 사용해 자국의 위기를 타개하려고 하면 푸틴은 이를 막을 방도가 없기에 중국은 망명국으로 적합하지 않죠. 미국이 쉽게 건드릴 수 없고 핵을 보유하고 있어 위협도 될 뿐만 아니라 향후 복구에도 적절한 국가는 북한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한 푸틴의 영향 아래에 있는 시베리아의 핵폭포 위치도 북한과 가까운 거리에 있기에 위급시 대피할 수도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죠. 북한 망명 이야기까지 거론될 정도로 위급해진 러시아 정세에 과연 향후 동아시아 국제 정세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혼란난 가운데 한국이 의연하게 위기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